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집을 나가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퇴근해서 집 앞 계단을 올라오는 이 순간에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거든요. 오후 7시 30분. 저는 지금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 안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익숙한 그 소리. 또 계시는구나. 손이 떨려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는데도 멈추지 않아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하나, 둘, 셋.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퇴근했어? 역시나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매일같이요. 네, 어머니. 퇴근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늦어? 벌써 7시 반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진작 퇴근했을 텐데.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어요. 일? 여자가 너무 일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거야. 집안일은 누가 하고 남편은 회사에서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 쉴 수나 있어야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어요. 가방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신발도 벗지 못했어요. 그냥 현관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만 있어요.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이게 제 일상입니다. 결혼 1년 2개월 차 28살 직장인 김지은의 하루하루예요. 매일 현관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매일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매일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삶. 제 집이 감옥처럼 느껴지는 이 생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예쁜 신혼집도 마련했고 앞으로의 삶이 기대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이 악몽이에요.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제 신혼집이 제가 꿈꾸던 보금자리가 이렇게 숨막히는 공간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왜 저는 아직도 여기서 버티고 있는지. 결혼 전, 저는 26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소개팅이었죠. 지은 씨, 저 박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첫 인상은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웃는 얼굴이 따뜻했거든요. 32살, 중견기업 과장. 안정적이고 성실해 보였어요. 우리는 6개월 정도 연애했어요.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 항상 제 가방을 들어줬고 문은 꼭 저한테 먼저 열어줬죠. 지은아, 오늘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 응, 회사에서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오늘은 내가 다 정할게. 너는 그냥 편하게 있어. 이런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6개월 후 민호 씨가 프러포즈했어요. 지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진심이야? 응, 너 같은 사람 처음이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좋아.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요. 프로포즈를 받고 한 달 뒤 저는 민호 씨 어머니를 처음 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더 이쁘네. 시어머니는 정말 다정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따뜻하게 웃으셨죠. 지은 씨, 우리 민호 잘 부탁해요. 이 아이가 좀 철없는 구석이 있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민호 오빠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며느리가 착하니까 우리 아들도 잘하는 거지.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제 그릇에 반찬을 놓아주셨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생각해.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민호 씨가 물었어요. 우리 엄마 괜찮으셨어? 응, 정말 좋으셔. 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엄마가 지은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나도 어머니 정말 좋아. 따뜻하시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줄은요.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우리는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 집 어때? 신축이고 역에서도 가까워. 좋은데. 보증금이 너무 비싸. 그래도 신혼집은 좋은 데로 구해야지. 우리가 모은 돈은 1억 5천만 원. 하지만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으로는 변변한 투룸 하나 구하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우리 신혼집 보태주신대. 응? 정말? 응. 집은 좋은 데로 구하래. 천천히 갚으면 된대. 얼마나?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을까? 너무 큰 돈인데. 괜찮아. 우리 천천히 갚으면 돼. 엄마가 이자도 안 받으신대. 그래. 응. 그리고 지은이 부모님께서도 혼수 많이 해주시잖아. 우리 엄마는 신혼집이라도 해주고 싶으신 거야. 고민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알았어. 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럴게. 일주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집을 보러 다녔어요. 지은아, 이 집은 어때? 좋은데. 좀 비싼 것 같아요. 괜찮아. 신혼집은 좋아야지. 여기서 평생 살 건 아니지만 첫 집은 추억으로 남잖아. 그래도 우리 며느리 걱정 마. 엄마가 좀 더 보태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니야. 우리 아들 신혼집인데 당연한 거지. 결국 우리는 강남 근처 깔끔한 투룸 빌라를 계약했어요. 보증금 2억 5천에 월세 100만 원. 우리 돈 1억 5천과 시어머니가 주신 1억. 총 2억 5천으로 보증금을 냈어요. 계약하고 나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우리 민호 잘 부탁해.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아이고, 천천히 갚아. 서두르지 말고. 그날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눈물까지 났죠. 나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 둘이서 바닷가를 걸었고 맛있는 걸 먹었고 밤에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죠. 지은아, 우리 앞으로 아이 둘 낳자. 둘, 많지 않아? 아니야. 둘은 있어야 외롭지 않지. 그래. 그럼 나중에 생각해보자. 응.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 여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우리는 신혼집에 짐을 옮겼어요.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 우리 신혼부부 왔네. 엄마가 도와줄게. 아, 어머니. 오실 필요 없는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시어머니는 짐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주방 정리, 옷장 정리, 침구 정리까지. 지은아, 그릇은 이렇게 놓는 게 좋아. 자주 쓰는 건 아래에. 아, 네. 감사합니다. 이불은 여기 이불장에 넣고 계절별로 나눠서 정리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6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집을 정리했어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다 됐다.
예쁘게 잘 꾸몄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럼 엄마는 이만 갈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민호 씨와 둘이 남았어요. 여보, 우리 집이다. 그러게.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네. 그날 밤 우리는 둘이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입주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일요일 오후 2시쯤이었죠. 민호 씨와 저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늦은 점심을 먹고 게으르게 누워 있었죠.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민호 씨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엄마다. 어머니?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계셨어요. 어머, 엄마. 갑자기 왜?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신혼집 잘 정리했나 보려고. 아, 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셨죠. 응? 설거지는 안 했어? 싱크대에 점심 그릇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 조금 이따 하려고요. 조금 있다가?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지. 음식물 굳으면 안 닦여. 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직접 설거지를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끝나.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설거지를 끝내신 시어머니는 화장실로 가셨어요. 문을 열어보시더니 말씀하셨죠. 어머, 화장실 청소는 했어? 어제 했어요. 어제? 근데 거울에 물때가 있네. 매일 닦아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기 안쪽도 깨끗이 닦아야지. 시어머니는 화장실 청소까지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베란다로 가셨어요. 빨래는 했어? 내일 하려고요. 내일? 벌써 3일째 안 한 거 아니야? 빨래는 자주 해야 해. 네, 내일 꼭 할게요. 시어머니는 1시간쯤 계시다 가셨어요. 그래, 엄마는 이만 갈게. 집 잘 정리하고.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민호 씨를 쳐다봤어요. 여보, 응? 좀 그렇지 않아? 뭐가? 어머니가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 그래, 엄마가 신경 써주시는 거잖아. 그래도, 지은아,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러시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지. 그렇긴 한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후 화요일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했어요. 밤 9시쯤 퇴근했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호 씨 벌써 왔나? 그런데 거실에는 민호 씨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어머, 지은이 왔어? 엄마가 저녁 차려놨어. 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 어머니, 이거 언제 하셨어요? 아까 왔지. 너희 둘 다 맞벌이 하니까 저녁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응? 비밀번호 알잖아. 저번에 민호한테 들었어. 민호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였어요. 아, 자, 앉아서 먹어. 민호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그래, 그럼 기다릴까? 아니에요. 어머니는 집에 가세요. 저희가 먹을게요. 그래, 그럼 엄마는 갈게. 아,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 더 넣어뒀어. 꺼내 먹고. 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가시고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니. 민호 씨가 들어왔어요.
저녁 차려져 있네. 어머니가 해주고 가셨어. 진짜? 우리 엄마 좋으시다. 배고팠는데. 여보, 응? 어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줬어? 응. 왜? 왜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야 해? 엄마인데.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이기도 하지만 엄마 도움으로 산 집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엄마가 저녁까지 차려주셨는데 고마워해야지.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 다음 주부터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오셨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규칙적이었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뭔가를 확인하셨어요. 설거지는 했어? 청소는 했어? 빨래는 했어? 냉장고 정리는 했어?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오면 피곤한데 집에서까지 긴장해야 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안방까지 들어오셨어요. 어머, 이불 정리가 이게 뭐야? 아침에 급하게 출근하느라 이불을 제대로 개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침에 급해도 이불은 개야지. 집이 어질러지면 마음도 어질러져. 네. 그리고 옷장 좀 봐. 옷이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 시어머니는 제 옷장을 열어보셨어요. 이거 다시 개야겠다. 지은아, 옷은 이렇게 개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 옷을 하나하나 다시 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 옷장인데, 내가 정리할 건데,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도와주시는 건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혼 3개월 차가 됐을 때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오셨어요. 평일 주 5일, 때로는 주말에도 오셨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계실 때가 많았어요. 어느 목요일 저는 회사에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상사한테 혼나고 실수한 일 때문에 야근까지 했죠. 밤 9시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어머, 지은이 왔어?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늦어? 벌써 9시야.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어요. 일이 뭐 그리 많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나빠져. 네. 참, 오늘 청소기 돌렸어. 집이 너무 더러워서 제가 주말에 하려고 했는데요. 주말? 오늘이 벌써 목요일인데 주말까지 기다려. 먼지가 얼마나 쌓이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했어. 유통기한 지난 거 많더라.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지. 그럼 엄마는 갈게. 내일 또 올게. 내일 또 온다고요?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우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왔어? 왜 이렇게 늦어? 일 때문에. 그래. 저녁 먹었어? 아니. 엄마가 반찬 해놓고 가셨어. 먹어. 응.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내 집에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 결혼 4개월 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민호 씨와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응? 무슨 얘기? 어머니 일. 민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그 얘기야?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셔. 거의 매일이야. 엄마가 신경 써주시는 건데 왜 그래? 신경 써주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자주 오시면 우리도 불편하잖아.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청소도 해주시고 음식도 해주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사생활? 지은아, 엄마는 가족이야. 가족한테 무슨 사생활이야? 가족이어도 선은 있어야지.
선? 무슨 선? 우리 집이잖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민호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이 집 누가 산 줄 알아? 뭐? 엄마 도움으로 산 집이야. 엄마가 1억이나 보태주셨잖아. 나도 알아. 그래서 우리 매달 갚고 있잖아. 갚고 있긴 하지만 아직 다 못 갚았잖아. 그럼 엄마가 오실 권리도 있는 거 아니야? 권리? 권리가 뭐야? 집은 우리 거잖아. 명의는 우리 거지만 돈은 엄마가 내셨어. 그 정도 감수해야지. 감수? 응. 조금만 참아. 나중에 돈 다 갚으면 안 오실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알아? 무슨 말이긴. 사실을 말하는 거지. 그럼 돈 갚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라고? 그래야지.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 저는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매달 돈 갚는다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고 있어. 용돈도 드리고. 그런데 왜 나는 내 집에서 편할 수 없어? 목소리 낮춰. 못 낮춰. 나 진짜 힘들어. 매일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은아, 알아? 어머니가 오실까봐 집에서도 긴장하면서 산다고. 청소 안 했다고, 설거지 안 했다고, 빨래 안 했다고 지적당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면 되잖아. 뭐? 청소, 설거지, 빨래. 미리미리 하면 지적당할 일이 없잖아. 저는 민호 씨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지금 어머니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어요. 동료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지은아,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괜찮긴. 주말에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또 시어머니 일? 수진이는 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가끔 하소연했거든요. 응. 아직도 매일 오셔? 응. 어제도 오셨어. 어제? 일요일에도? 응. 아침 10시에 오셔서 점심까지 해주고 가셨어. 미쳤네. 일요일에도? 응.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뭐래? 참으래. 참으라고? 계속? 응. 돈 갚을 때까지래. 돈 갚을 때까지면 언제야? 몇 년이나 걸리는데? 모르겠어. 지은아,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상담 받아봐. 상담? 응. 부부 상담이나 심리 상담. 이러다가 너 우울증 걸려. 그럴까? 그날 오후 저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 실수를 했어요. 서류를 잘못 작성하고 회의 시간을 까먹고 전화를 받다가 끊어버리고 부장님이 불렀어요. 지은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실수가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업무에 지장 주면 안 돼. 알겠지? 네. 책상으로 돌아와서 앉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힘들어. 그 주부터 저는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빨래는 했어? 청소는 했어? 이불 정리는 이게 뭐야?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줘?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악몽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도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집안을 확인하셨어요. 며느리, 이게 뭐야? 다시 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해. 네, 네. 흑.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어요.
민호 씨가 놀라서 물어봤죠. 왜 그래? 괜찮아? 꿈 꿨어. 무슨 꿈?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 씨는 다시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고 7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매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어요. 당연히 낮에 피곤했죠. 회사에서 졸고 실수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결혼 6개월 차,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팠어요.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체중도 5kg이나 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다크서클이 심했고 얼굴이 야위었고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얼굴이었나?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데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은아, 너 진짜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무 야윈 것 같아. 너 지금 몸무게 몇 킬로야? 5kg 정도 빠진 것 같아. 미쳤네.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제발 병원 가. 알았어.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퇴근하면 집에 가야 했고,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계실 테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처음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안 쉬어져.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쿵쿵쿵쿵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고요. 나 죽는 건가? 주변 사람들이 멀게 느껴졌어요. 소리도 잘 안 들렸고요. 도와줘. 누가? 다음 역에서 급히 내렸어요. 플랫폼에 주저앉았죠. 아가씨, 괜찮으세요? 역무원이 다가왔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잠깐만요. 119 부를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만 앉아 있으면 10분쯤 지나자 증상이 조금 나아졌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는 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전철을 탔어요. 하지만 집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오늘도 어머니가 계실까?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앞에 섰죠.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 지은이 왔어? 왜 이렇게 늦어? 어머니, 오늘 뭐 했어? 금요일인데 회식? 아니요. 그냥, 그럼 왜 이렇게 늦어? 벌써 8시야. 지하철에서 좀. 지하철?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쓰러졌죠.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민호 씨를 불렀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또 엄마 얘기야? 응. 민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이제 그만 좀 해. 매번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내가 진짜 힘들어서 그래. 여보, 나 어제 공항 발작 왔어. 뭐? 지하철에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죽는 줄 알았어. 민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병원은 갔어? 못 갔어. 집에 와야 했으니까. 왜? 어머니가 계실까봐. 지은아, 여보, 나 진짜 한계야.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어떡하라고? 어머니한테 말씀해줘. 이렇게 매일 오시면 우리도 힘들다고.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왜 못해?
당신 아내가 아파 죽겠다는데 목소리 낮춰. 못 낮춰.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매일 긴장하면서 살아. 잠도 못 자. 회사에서도 실수 연발이야. 몸무게도 5kg이나 빠졌고. 이게 정상이야? 그렇게까지 힘들었어? 그래. 그렇게까지 힘들어. 그런데 당신은 뭐해? 참으래? 어머니 도움으로 산 집이니까 감수하래. 여보, 우리 매달 돈 갚고 있잖아. 그것도 용돈까지 드리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숨죽이고 살아야 해?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뭔가 해줘. 제발.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정말? 응.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일주일 후, 민호 씨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말했어. 너무 자주 오시면 우리도 좀 그렇다고. 그래서 엄마가 알았대. 앞으로 조심하신대. 정말? 응. 걱정 마.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하지만 일주일 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의 매일 오셨어요. 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민호 씨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말했다며? 말했어. 그런데 왜 아직도 매일 오셔? 엄마가 신경이 쓰이신데. 우리 둘 다 맞벌이 하니까. 그래도 지은아, 조금만 더 참아. 엄마도 나이 드시면 덜 오실 거야. 나이 드시면? 그게 언제인데요? 저는 포기했어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구나. 그 후로 저는 현관문 공포증이 생겼어요. 현관문 앞에 서면 숨이 막혔어요. 오늘도 계실까? 안 계실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고 거실을 확인했어요. 불이 꺼져 있으면 안도했고 불이 켜져 있으면 절망했어요. 심지어 작은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딸그락. 옆집 문 여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만 들어도 긴장했죠. 어머니인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휴대폰이 울리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머니 전화인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친구들도 만나자고 계속 연락이 왔지만 안 나갔어요. 지은아, 이번 주말에 우리 만나자. 너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어. 미안,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또,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바빠서.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봐야지. 미안해. 다음에 보자. 친구들과의 약속을 계속 미뤘어요. 몇 개월 동안. 결국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을 끊었어요. 지은이 우리 싫어하나 봐.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요? 시어머니가 매일 와서 제가 외출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죽어 있고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이게 나야? 1년 전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꺼내봤어요. 사진 속에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지금의 저와 너무 달랐어요. 나 이렇게 변했구나.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저는 회사에서 퇴근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죠.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앞에 섰고요.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오늘도 계실까?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을 열었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며느리 왔어? 네, 어머니. 오늘 회사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 벌써 7시 반이야. 업무가 좀 있었어요. 업무? 여자가 너무 일만 하면 안 돼. 집안일도 해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을 가리키셨어요. 오늘 반찬 해놨어.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 먹어. 네. 그리고 빨래 널어놨어. 오늘 날씨 좋더라.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지. 그럼 엄마는 갈게. 시어머니가 나가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거실을 바라봤어요. 이게 내 삶이구나. 민호 씨가 퇴근했어요. 여보 왔어? 응. 오늘 엄마 오셨어? 응. 그래. 뭐 하고 가셨어? 반찬하고 빨래하고. 우리 엄마 참 좋으시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응. 요즘 왜 그래? 말도 없고. 그냥 피곤해. 피곤하면 쉬어. 내가 저녁 차릴게. 괜찮아.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쯤 끝날까? 대답은 없었어요. 그리고 묻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고,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와요.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계실 때가 많아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매일 긴장하고, 매일 두렵고, 매일 지쳐가요.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취미 생활도 없어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매달 성실하게 돈을 갚고 있어요. 용돈도 매달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면 사생활을 포기해야 하나요? 매달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데도 그 집은 정말 우리 집이 아닌 걸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내 편이 아니라면 이 결혼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도 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해요. 오늘은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실 불은 오늘도 켜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실 거예요. 며느리 왔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